제 채널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고 미스테리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7시 30분, 광주에서 아내와 야식집을 운영하던 양모 씨는 광주 계림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귀가했다가 당시 10세의 막내 아들이 안방 침대에 피를 잔뜩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아들은 당시 15세 양군, 중학교 3학년이었고 자취를 감춘 채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피가 뿜어져 나온 목 부위를 물에 적신 수건으로 감싼 채 아들을 안고 인근 병원으로 내달렸으나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사건을 맡은 광주동부경찰서는 처음에는 강도 살인을 의심했으나 사건 발생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서 너무나 태연히 집을 빠져나가는 첫째 양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들은 양군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은 양군이 동생을 도끼로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경찰이 양군의 컴퓨터 사용 흔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양군이 미니 홈피를 개설해서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양군은 자신의 홈페이지 소개란에 군대 갔다 와서 살인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라는 계획을 적어두었다. 또 좋아하는 것은 파충류, 살육, 쾌락이었고 싫어하는 것은 정의, 법, 인간들이라고 적어두기도 하였다. 게다가 양군은 학교에서도 신상 기록에 장래희망란에 살인청부업자라고 적어서 담임 선생님이 양군 부모에게 정신과 치료를 제안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양군이 갈 만한 곳을 샅샅이 수색하던 경찰은 사건 발생 13시간 만에 한 유흥가 골목에서 양군을 검거했다. 양군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도끼가 들어있었다. 양군은 경찰 조사에서 살인은 매우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이었고 원래는 40명 내지 50명을 살해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했다.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해 아쉽다고 차분하게 진술하는 모습은 담당 형사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계획한 연쇄 살인의 제1차 대상이었던 동생이 자고 있는 사이 미리 준비한 도끼로 동생의 목을 내리쳤고 피를 흘리며 숨져가는 동생에게 편안히 잘 가라 라고 인사한 뒤 피가 튄 옷을 갈아입고 도끼를 가방에 넣고 나서 그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는 다른 곳으로 가서 마음 놓고 살인을 하기 위해서 버스터미널로 가는 길에서 만난 친구에게 동생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전북 고창까지 버스를 타고 갔다. 버스에서 내린 양군은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얻어탔고 오토바이를 태워준 40대 아저씨가 잠시 길에서 소변을 보는 사이 뒤에서 도끼로 내리쳐 살해할 마음을 먹었으나 마침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바람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후 마땅한 살해 대상을 찾지 못한 양군은 다시 버스를 타고 광주로 돌아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인적이 없는 골목길에 있는 한 PC방 건물 앞에서 등을 보이고 서 있는 남자를 발견하고는 도끼를 꺼내들고 다가갔다. 목표까지 몇 발짝 남겨둔 곳에서 갑자기 앞에 세워둔 큰 거울에 도끼를 든 자신의 모습이 비쳤고 순간 겁이 나면서 살해 의도가 사라져버렸다고 진술했다. 이후 주변을 배회하던 양군은 자신을 찾기 위해 일대를 수색하던 형사에게 발견되어 검거되었다. 양군을 아는 학교 선생님들과 주변 친구들 이야기로는 인터넷 엽기 사이트를 주로 즐겨보았고 일본 콘솔 게임에서 폭력적이고 살인 게임을 많이 즐겨 했다고 한다. 늘 게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게임 아이템 구입에만 열을 올렸으며 가상과 현실 감각을 상실한 게임 의존증 및 잔인성 중독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을 언론에서는 양군이 게임 과몰입 때문에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고 동생을 게임의 캐릭터로 착각해 살해했다는 식으로 기사를 쓰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게임에 대한 인식은 최악으로 떨어지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폭력적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게임들의 등급 심의가 까다로워지게 됐다. 하지만 양군은 애초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격과 심리, 행동상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음이 감지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가정과 학교, 주변 등 사회의 책임도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양군의 재판 과정 및 결과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비공개로 처리되었다고 한다. 이후 성인이 된 양군은 영업사원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양군이 성인이 되어서도 연쇄살인 같은 걸 다시 저질렀다는 보도가 없는 걸로 보아 이 사건 이후로 재활치료를 받거나 부모님이 강력 제지를 해서 정상인으로 겨우 되돌린 것으로 보인다.